야, 이게 사람이 만든 음식이야? 박 팀장의 목소리가 영양과 전체에 울렸다. 트레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뒤따랐다. 나가서 다시 가져와. 늙은 손이 문제야? 장모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치우시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셨다. 사위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서.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고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준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말이다. 오늘 이야기는 장모님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장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위는 어떻게 행동할지 같이 지켜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34살이고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죠.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처음엔 장모님이 좀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친아들처럼 챙겨주세요. 특히 제가 끼니를 대충 때우는 걸 못마땅해 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찬을 싸주시곤 해요. 장모님은 지역에서 제법 큰 종합병원 영양과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세요.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신 베테랑이죠. 음식 솜씨도 정말 좋으시고 무엇보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병원 환자분들 식사 준비하시고 퇴근하고 나면 또 저희 반찬 챙기시고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런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현장 세 곳을 돌아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들러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나박김치랑 멸치볶음을 샀어요.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병원으로 향했죠. 장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그냥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병원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려요. 익숙한 길이죠.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조수석에 놓인 도시락을 보면서 괜히 뿌듯해 했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실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영양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벌써부터 장모님의 환한 미소가 기대됐죠. 평소 같으면 멀리서도 제 모습을 보시고는 어머, 우리 사위 왔네 하시면서 달려오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양과 입구에 다다를 무렵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죠. 보통 이 시간엔 점심 준비 때문에 북적거리는데 오늘은 왠지 침묵이 흘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발견했죠. 구석진 작업대 앞에서 혼자 양파를 썰고 계셨어요. 그런데 평소의 장모님과는 뭔가 달랐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고개도 푹 숙이고 계셨거든요. 더 이상한 건 다른 직원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들 장모님 쪽을 힐끔힐끔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결코 따뜻하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장모님이 저렇게 위축되어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평소엔 누구보다 당당하시고 밝으신 분인데 오늘은 마치 기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몇몇 직원분들이 제 쪽을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민감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죠. 어머니, 장모님을 조용히 불렀어요.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셨어요. 눈이 좀 붓고 얼굴도 창백해 보이셨거든요. 어머, 민준아. 왜 왔어? 목소리도 기운이 없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우리 사위 왔네. 어서 와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점심 같이 드시려고 반찬 좀 가져왔어요. 도시락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장모님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좀 바빠서. 그 순간 뒤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선자 씨, 아직도 양파 썰기 안 끝났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 쪽을 돌아봤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표정이 상당히 불쾌해 보였고 장모님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더욱 움츠러드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장모님이 저렇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시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오늘은 그냥 맛있는 점심 한 끼 함께 하려고 온 건데 뭔가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장모님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장모님 곁으로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장모님이 제 질문에 대답하시기도 전에 그 정장 입은 남성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선자 씨,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2층 병동 환자식이 아직도 안 올라갔다고 간호사들이 난리예요. 목소리 톤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조리사분들도 모두 그쪽을 쳐다봤죠. 저는 그제야 그 남성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장모님이 가끔 얘기하시던 영양팀장인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은 더욱 고개를 숙이시며 대답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올려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박기태 팀장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큰 걸음으로 장모님 작업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거기 놓여있던 환자식 트레이 몇 개를 살펴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영양과 전체에 울릴 정도였죠. 다른 직원분들도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들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 장모님 얘기로는 그 병원이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박 팀장은 트레이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장모님 앞에 들이밀었죠. 미역국 간이 짜고 나물 무침은 싱겁고 밥은 또 뭐예요? 이렇게 되다가 되겠어요?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왜 지금 해요? 진작에 했어야죠. 박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장모님이 저렇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년 넘게 그 일을 해오신 분인데 실수 하나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 팀장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를 바닥에 내던진 거예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국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밥알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영양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정막 속에서 박 팀장의 목소리만 울렸죠. 나가서 다시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쉬세요. 장모님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모님 직장이니까 함부로 개입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박 팀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바닥을 닦고 계시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더욱 모독적인 말을 했어요. 나이 먹으니까 손도 둔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실수만 반복할 거면 진짜 그만두는 게 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당장 가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걱정되어서 꾹 참았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조각난 그릇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계셨죠.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 저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 팀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늙은 손이 문제야? 아니면 정신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정말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팀장은 발을 돌려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영양과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죠. 다른 직원분들도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바로 장모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급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민준아, 괜찮으니까 그냥 가. 여기서 보이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오늘 하루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의 표정에서 오래된 고통이 느껴졌어요. 주변 직원분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각자 일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장모님이 요즘 들어 왜 그렇게 피곤해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장모님을 도와서 바닥 정리를 마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봤죠. 어머니, 이런 일이 자주 있으신 거예요? 장모님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그 작은 고갯짓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장모님이 이런 모욕을 견뎌내고 계셨던 거죠. 저는 박 팀장이 들어간 사무실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태연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금 전 장모님께 했던 모욕적인 행동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이게 장모님의 직장이고 함부로 문제를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장모님이 제 팔을 살짝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가. 나 일해야 해. 그런데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해져 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더욱 마음 아팠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늘 일어난 이 일은 단순한 작업장 갈등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깊고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장모님과 함께 영양과 한쪽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곳에서라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장모님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셨어요.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장모님은 잠깐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실수가 좀 잦았나 봐.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 본 박 팀장의 행동은
단순한 업무지도 차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면서 다른 조리사분이 들어오셨어요. 김미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장모님과 동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선자야, 팀장님이 또 부르셔. 김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장모님은 얼굴이 더욱 굳어지셨죠. 또요? 응. 환자식 재검사한다고 하시네.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장모님이 일어나려 하시자 저도 따라 나섰어요. 영양가로 돌아가니 박 팀장이 작업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다시 만든 환자식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죠. 이선자 씨, 이것 좀 보세요. 박 팀장이 국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한 모금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간이 안 맞네요. 환자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장모님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맛을 보셨어요. 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장모님의 표정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 없어 보였어요. 팀장님, 간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박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적당하다고요? 환자식은 일반 음식보다 더 세심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은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냈거든요. 우리 선자는 원래 느려 터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장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부터가 무례했어요. 더군다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건 도가 지나쳤죠.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고 손도 떨리고 계셨어요. 손도 느리고 머리도 느리고 나이 드니까 이제 한계인가 봐요. 박 팀장이 계속해서 모독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오신 분이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박 팀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다음엔 실수하지 마세요. 환자분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영양과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각자 일만 했어요. 저는 장모님께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런 대우를 받고 계세요? 장모님은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웃음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밝지 않았어요. 괜찮다, 민준아. 또 참고 넘기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이런 모욕을 일상적으로 견뎌내고 계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런 건 참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준아, 넌 몰라. 내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집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장모님에게는 이 직장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말하자 장모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어. 그 말이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장모님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김미숙 씨가 다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선자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어때? 팀장님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민준아, 너도 돌아가. 여기 있으면 안 좋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장모님의 입장도 이해되고 그분의 현실적인 고민도 알겠지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박 팀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주의해서 일하세요. 이선자 씨. 실수가 반복되면 곤란합니다. 장모님은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 팀장은 분명히 장모님을 괴롭히는 걸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견뎌내고 계셨고요. 박 팀장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자 저는 장모님께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거예요? 장모님은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다시 그 억지 웃음을 지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이미 포기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계속 그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박 팀장이 트레이를 바닥에 던지는 모습, 장모님이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침묵. 모든 게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차에 앉아서도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장모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이런 부조리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병원을 나온 후에도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오후 일은 어떠세요? 괜찮다, 민준아. 걱정하지 마. 장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두기가 어려워서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영양과에 도착하니 장모님이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분들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어머니, 조용히 불렀더니 장모님이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어머, 또 왔어? 왜 자꾸 와? 그냥 걱정되어서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됐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저는 장모님 옆에서 함께 설거지를 도왔어요. 그런데 장모님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설거지 안 끝났어요? 박 팀장이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서 그쪽을 봤죠. 박 팀장은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사위분이 또 오셨네요. 목소리에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팀장은 장모님이 설거지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설거지통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선자 씨, 이게 뭐예요? 그릇에 기름때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장모님이 황급히 그릇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제가 봐도 깨끗해 보였는데 박 팀장은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환자들이 쓰는 그릇인데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어요? 장모님은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제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리켰어요. 이게 뭐예요? 사위가 가져온 반찬이에요.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박 팀장은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런 걸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 아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딴 걸 환자들한테 먹이라고? 집에서도 이 모양이겠지? 그 순간 저는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제가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다니요. 더군다나 장모님 앞에서 말이에요. 장모님은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깊숙이 숙이셨어요. 민망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박 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여기는 병원이거든요. 위생이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박 팀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전혀 달랐어요. 계속해서 장모님을 깎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이선자 씨는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요리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 음식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주먹도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장모님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그냥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박 팀장은 끝까지 모욕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위분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민준아, 제발. 여기서는 안 돼.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박 팀장도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약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표정으로 돌아왔죠. 뭐 할 말 있으세요? 박 함장이 도발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대답했어요. 지금 제 장모님께 하신 말씀들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 팀장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척 했어요. 업무상 필요한 지도였습니다. 업무상 지도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업무상 지도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장모님이 당하신 모든 모욕들이 한순간에 떠올랐거든요. 장모님이 더욱 급하게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민준아, 정말 가자. 제발. 저는 장모님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어디서 감히 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결심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요. 장모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박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일. 그리고 장모님의 손을 잡고 영양과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괜히 나섰다가 너만 손해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은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장모님도 조용히 앉아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처음 아내를 만나서 장모님께 인사드리던 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서 어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장모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긴장하지 마. 편하게 있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제게 친아들 같은 정을 보여주셨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이 직접 나서서 이것저것 챙겨주셨거든요. 예복 맞추러 갈 때도 함께 가주시고 신혼집 구할 때도 도와주시고 민준아, 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장모님이 자주 해주시던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만 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만은 달랐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몰래 밑반찬까지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봐 걱정되셨던 거죠. 사업이 어려웠던 첫 해에는 더욱 그러셨어요.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는 용돈이라며 몰래 돈봉투를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그때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혈육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시다니요. 명절 때면 더욱 그러셨어요. 저는 고향이 없어서 명절이면 항상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달랐어요. 장모님이 제 몫까지 챙겨서 차례상을 차리시고 제사도 함께 지내게 해주셨어요. 민준이도 우리 집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볼에 뽀뽀까지 해주시던 장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플 때도 그러셨어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누워 있었는데 장모님이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엄마가 없어도 내가 있잖아. 그날 밤 장모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느라 익숙해진 외로움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은 제 생일도 챙겨주셨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생일을 챙겨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주시고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축하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집에 자주 못 갈 때도 이해해 주셨어요. 대신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놓고 기다려 주셨죠. 우리 사위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장모님이었어요. 제게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혈연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장모님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박 팀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시고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시고 모욕적인 말들을 그냥 견뎌내시고 저는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 했거든요. 장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생각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당하시는 모욕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상황을 반드시 바꾸겠다고요. 장모님이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장모님과 함께 병원을 나왔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영양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장모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어요. 민준아,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가자.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영양과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박 팀장이 또다시 장모님의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김미숙 씨, 이게 뭐예요? 환자식 시간도 늦고 품질도 엉망이고. 김미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위축되어 있었죠. 박 팀장의 갑질은 장모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선자 씨는 어디 갔어요? 또 자리 비우고. 박 팀장이 장모님을 찾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영양과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박 팀장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박 팀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직원들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하고요. 이선자 씨는 제 장모님입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푸드서비스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푸드서비스는 이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요 업체였거든요. 박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혹시 그 푸드서비스가? 네, 맞습니다. 이 병원 영양과에 쌀, 채소, 육류 등을 공급하는 바로 그 업체입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서 박 팀장에게 건넸어요. 박 팀장은 명함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오늘 장모님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려고 왔다가 매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양과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팀장님, 오늘 제 장모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박 팀장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트레이를 바닥에 던지시면서 늙은 손이 문제야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선자는 원래 느려 터졌어라고도 하셨고요. 주변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 팀장을 바라봤어요. 그들도 그런 모습을 봤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또한 제가 가져온 반찬을 보시면서 이딴 걸 환자들한테 먹이라고? 집에서도 이 모양이겠지? 라고 모욕하셨죠. 박 팀장이 변명을 시도했어요. 그건 업무상 필요한 지도였고. 업무상 지도요? 저는 박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직원에게 인격 모독을 하는 게 업무상 지도인가요? 그때 김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선자 언니는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선자 언니가 실수한 적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박 팀장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직원들의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영양과 입구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병원 관리팀장인 것 같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관리팀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서비스 대표 민준이라고 합니다. 관리팀장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푸드서비스는 병원과 중요한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였거든요. 아, 푸드서비스? 항상 좋은 식자재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 팀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장모님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요. 관리팀장이 박 팀장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박 팀장, 이게 사실인가요? 박 팀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업무상 필요한 지도를 한 것뿐입니다. 과장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차가웠어요. 그들도 이미 한계에 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어요. 병원 이사장이었어요. 관리팀장이 급히 연락을 드린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사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팀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저는 이사장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물론 저희 회사와 병원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 팀장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팀장,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박 팀장의 얼굴은 이미 새하얘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영양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장모님은 아직도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장모님께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장모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눈물 속에는 안도와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박 팀장이 이사장을 따라 나가면서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서려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나온 지 30분 후 병원 전체에 공지사항이 붙었어요. 박기태 팀장의 직위해제 소식이었죠. 그리고 영양과 직원들에 대한 사과문도 함께 게시되었어요. 저는 장모님과 함께 병원 로비에 앉아서 그 공지문을 읽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장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그때 관리팀장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정중한 표정이었죠. 이선자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장모님은 당황스러워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리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도 직접 내려와서 장모님께 사과했어요. 이선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사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영양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관리팀장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새로운 팀장을 임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들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단순히 박 팀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새로운 영양팀장이 부임했어요. 김정이라는 분이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오랫동안 영양과를 운영해 오신 베테랑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김정희입니다. 새 팀장님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장모님께는 특별히 더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선자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편안하게 일하세요. 장모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를 보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 팀장님은 첫 주부터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선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렸어요. 매주 정기 미팅을 갖고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죠. 각자 맡은 업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장모님도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 가셨어요. 오랫동안 위축되어 계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시고 후배 직원들도 도와주셨어요. 김미숙 씨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눈치를 보며 일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업무를 처리했어요. 정말 꿈 같아.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 김미숙 씨가 장모님께 말씀드리는 걸 들었어요.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일다운 일을 하는 기분이야. 병원에서는 약속대로 조리실 근무 환경 개선 TF를 구성했어요. 직원 복지, 업무 환경, 소통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팀이었죠. TF팀에서는 먼저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편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장모님도 설문에 참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쓰다 보니까 할 말이 정말 많았어. TF팀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도입되었어요. 우선 업무량을 적정하게 조정했고 직원들의 휴게 시간도 보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새 팀장님은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장모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저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선자 씨, 요즘 업무는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새 팀장님이 저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민준 씨 덕분에 이런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영양과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어요. 장모님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집에서도 일 이야기를 즐겁게 하시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사라졌어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이사장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되었거든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박 팀장은 결국 병원을 떠났어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들었지만
예전 같은 갑질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할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장모님이 다시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실 때도 즐거워하시고 퇴근 후에도 피곤하다는 말씀 대신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용기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부조리한 일을 목격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용기를 내서 바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장모님의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된 셈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말이에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장모님께 새로운 제안을 드렸어요. 오랫동안 생각해 온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저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물어보셨어요. 반찬 가게? 네. 어머니 음식 솜씨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도와드리고요. 장모님은 잠깐 고민하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저희는 병원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장모님의 정성스러운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직접 만드신 김치, 나물, 조림 등을 판매했죠.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정말 집에서 해먹는 맛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같아요.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장모님도 그런 반응을 보시며 보람을 느끼셨어요. 아내가 장모님의 요리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봤어요. 장모님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따뜻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우리 어머니의 레시피예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해 오신 진짜 어머니 손맛이죠. 영상 조회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댓글들도 따뜻했어요. 정말 어머니 같으세요.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져요. 장모님은 그런 댓글들을 보시며 신기해 하셨어요.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내 요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다니. 가게 운영이 안정되면서 장모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셨어요. 어느 날 병원 영양과 직원들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김미숙 씨를 비롯해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선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사장님이 되시다니. 김미숙 씨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미숙 씨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박 팀장님은 그 뒤로 병원에서 안 보이던데요. 어디로 가신 걸까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오래 못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부조리한 행동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게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시며 일하세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장모님이 자주 해주시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장모님께 더 감사해요. 제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가게가 번창하면서 장모님은 이제 정말 당당한 사업가가 되셨어요. 손님들과 대화하실 때도 자신감이 넘치시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실 때도 적극적이에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정말 뿌듯해요. 용기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장모님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릴 때마다 저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다는 걸 느껴요. 이제 장모님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며 또 다른 용기를 얻고 있어요. 가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 모습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